안녕하세요. 보내주신 트레이딩 스핀의 6월 5일자 보고서랑 또 메모들,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에코프로 얘기를 좀 깊게 해볼까 합니다. 에코프로 투자에 대해서 당신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이 자료들 보면서 핵심만 좀 짚어보죠.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쪽이 여전히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또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봐야겠죠. 물론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참고용이고요. 투자 결정은 아시겠지만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 이 회사 뭐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만 짚고 갈까요? 네, 에코프로 잘 아시겠지만 그 2차 전지 핵심 소재, 양극재 만들고요. 또 그 원료인 전구체, 이것도 만들죠.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요 계열사들이고요. 최근 실적, 이게 좀 궁금한데요. 보고서에 보니까 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죠? 네, 맞아요. 2025년 1분기 연결 실적인데요. 이게 좀 주목할 만해요. 매출이 한 8,070억 원 가까이 나왔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24% 늘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14억 원. 이게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죠. 아, 흑자 전환이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단하네요. 네, 3분기 만에 다시 분기 매출 8천억 원대를 회복한 거거든요. 그럼 계열사별로 좀 뜯어보면 어때요? 역시 그 핵심인 에코프로 BM 양극재 쪽이 매출 한 6,300억 원에 영업이익 23억 원 내면서 실적을 좀 끌어올렸고요. 전구체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매출은 확 늘었는데 아직 영업 손실이 좀 있고요. 에코프로 HN 환경 쪽은 꾸준히 이익을 내는 편이고요. 시장 전체 상황도 좀 봐야 할 텐데 2차 전지 시장 자체를 계속 큰다고는 하지만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 자체는 전기차나 ES 수요 덕분에 연평균 15% 이상은 계속 클 걸로 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CATL이나 BYD 점유율이 워낙 높아서요. 경쟁이 진짜 만만치 않죠.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는 그럼 어떤 전략을 쓰는 건가요? 보고서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네, 그게 바로 수직통합 전략이죠.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특히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에 투자를 크게 했어요. QMB, 메이밍, 그린에코 니켈 이렇게 세 군데 합작인데 총 1,100억 원 이상 들어갔거든요. 이걸로 연간 한 7만 5천 톤 정도 니켈 생산 능력을 확보한 건데 이게 그냥 원재료 확보가 아니고요. 아, 그 이상이다. 네. 이걸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고 또 니켈부터 시작해서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양극재, 에코프로 BM까지 쭉 이어지는 아주 안정적인 밸류 체인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완제품 소재까지 그냥 다 직접 하겠다는 거군요. 이런 전략들이 그럼 앞으로 에코프로한테는 어떤 기회가 될까요?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일단 1분기에 흑자 전환 성공했으니까 이 기조를 좀 유지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럽 전기차 시장이 좀 회복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에코프로 BM이 유럽 쪽으로 파는 양극재 판매량이 전 분기보다 무려 76%나 늘었어요. 와, 76%요? 엄청나네요. 그 시장 캐즘이라고 걱정들 많이 했는데 좀 해소되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신호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여기서 이제 수익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면 연간 1,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있고요. 또 내년 상반기 목표로 인도네시아의 통합법인 세우는 거, 이것도 원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거고요. 결국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수직 통합 완성 자체가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인 셈이죠. 네. 듣고 보니 긍정적인 부분들이 꽤 많은데 그래도 투자라는 게 항상 위험 요인도 같이 봐야 하잖아요. 보고서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보고서도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크니까 목표 주가는 따로 안 정하고 대신 관심 종목 의견을 내면서 좀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위험 요인으로는 역시 그 전기차 수요가 잠깐 주춤할 수 있다는 시장 캐즘. 이게 계속될 가능성이 이게 좀 크고요. 또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질 거고요. 니켈이나 리튬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무시 못하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쪽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결국에는 이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랑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위험 요인들 사이에서 잘 저울질을 해야 하는군요.
특히 인도네시안 투자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리스크도 안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데 또 넘어야 할 산도 명확한 거죠.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보면서 에코프로의 최근 실적 개선 소식부터 또 인도네시아 투자 같은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또 내재된 위험 요인까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흑자 전환도 하고 수직 통합으로 공급망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상황이나 경쟁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아직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계속 하락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에 좀 더 집중해서 상황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같은 해외 투자를 통해서 수직 통합을 강화하는 거, 이거 분명 인상적인 전략인데요. 근데 보고서에서 언급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 말고요. 혹시 앞으로 그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라든가 아니면 자원민족주의 같은 게 더 강해진다면 이 수직 통합 전략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